3월 21일 날 대학 혁신 기본 지원 사업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자유전공이 왜 확대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수시 지원에서도 결국 자유전공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달라질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4일 날 3명의 사전 영상을 통하여서 무전공 설계 이슈들, 자유전공과 설계 전공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걸 통하여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냥 그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있을 거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혁신 지원 사업이 되면 자유전공을 갖다가 대학들이 확대할 수밖에 없고 연세대학교의 진리자유 확보 신설이 첫 발짝이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대, 숭실대 등이 자전을 확대할 것이다.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정도는 자유전공을 숫자를 웬만큼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이제 진리자유전공 확보 신설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그렇게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골자에도 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 너무 복잡하니까 골자만 조금 드리면 이번에 결국은 49억에서 69억, 75억을 계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갔는데 대학들의 현장 의견처럼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 사업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대학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수직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교육 혁신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2015년도에 프라임 사업부터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핵심은 이거잖아요. 전공 자율선택제 교육혁신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전공 자율선택제 모집 인원이 2024에 9,925명이었는데, 2025에 37,935명은 늘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늘리겠다. 이런 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 갖다가 경쟁력 없는 학과들에 갖다가 없애고 자전으로 옮겨가는 방식. 그러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 뭐 나는 무슨 과를 가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하지 않는 것도 되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위계, 다양성, 심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과 학생들이 융합이라는 이름하에 문과의 선택 과목을 골라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경희대학교 포럼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걸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화생을 융합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과생들은 하기를 원하고 문과생들은 자연계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선택하면 가점 정도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혁신 사례라고 나왔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 성균관대학교 이제 유연학기제. 그러니까 이제 2학기 제도가 아니고 이제 3학기 제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가 자유롭다는 얘기가 서강대학교가 다전공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다전공 제도의 핵심은 주전공, 이수단이 학점을 줄였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전공, 3전공을 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자유전공이 늘어날 거고 서강대학교가 이미 작년도에 인문학, 사이언스, AI 기반 자유전공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름과 관계없이 어떤 과도 고를 수 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한다든지 포항공대는 단일학부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주호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에듀테크.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이플렉스 강의. 그러니까 그냥 줌 강의인데 이게 좀 더 수준이 올라가는 형태.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 평가 계획을 보면 교육혁신 성과가 80%, 자유성과가 이제 20%인데 그럼 이제 혁신 성과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80% 차지하는 게요.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다. 한마디로 이제 무전공을 늘린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사구조 유연화, 교육체제 개편, 전공 자율선택 이런 걸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가산점이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형완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이과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완을 맞춘 상태에서 유형이 단과대학교를 모집하는 것을 같이 하는 형태의 것들. 그래서 근데 뭐 유형1을 10%, 유형2를 합쳐서 이제 25%, 그러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유형1, 그러니까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단일학부로 선발하는 것을 10%는 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유형2까지를 넣어서 이제 25%를 해야지만이 만점 15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가 4천 명 정원인데 그러면 왜 진리자유학부가 400명이 아니고 262명이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빠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빼고 나머지 갖고서 이제 10%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빠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우선은 계획학과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건계열, 사범계열, 요게 이제 모수에서 빠지고 예체능 계열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모수가 이제 2,600명이 됐기 때문에 진리자유학부가 이제 262명 신설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2026에 최소한 이제 연세대학교급 정도 대학들이라면 250명 이상의 자유전공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2024년도에 발표했던 시행계획상에 있는 모집 인원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진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부분은 적용되어지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 지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학혁신 기본지원 사업은 2026 입시의 변수 중에서 4대 변수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4대 변수라는 거는 3월 4일 날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서도 학령 인구 증가, 의대 모집 정원 감소, 사탐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자전의 확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